가보자. 수원 제일 첫 번째 내용 지수, 그 다음에 로그,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넘어갑니다. 자, 지수 로그 파트에서 수능 문제 많이 나오죠. 제일 쉬운 한 1번, 2번, 3번에서부터 준킬러까지 나오는 게 지수 로그입니다. 오케이? 함수까지 치면 여기서 지금 너네가 최근에 미적분 수업을 하다 지수로그 연산이나 뭐 지수로그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사람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능까지의 수원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인 개념 설명 갑니다. 근데 증명까지 하나하나 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수원을 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해야 돼서 수원 수업도 같이 못해. 그럼 우리 수업은 수원을 그래도 한 번은 다 했잖아. 분명히 시험도 쳐보고 뭐도 했단 말이야. 수업도 들어보고.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이 남냐 안 남냐, 얼마나 남았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능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미적분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내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지수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거듭제곱근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단원의 원래 핵심이 뭐다? 지수 단원에서 내용이 뭐다? 지수를 다시 배운다? 아니죠. 중학교 때 너희들이 분명히 지수 법칙 다 배워왔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지수의 범위는 뭐밖에 없거든. A에 누구? 지수가 뭐밖에 없었다? 중학교 때는 자연수밖에 없었던 거야. 정수도 아니에요. 자연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점점 확장시켜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수원에서의 첫 번째 단원. 그래서 많은 문제집들이 지수라고 안 부르고 지수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이 녀석을 어느 범위까지 최종적으로 늘려가겠다? 필수의 범위까지 늘려가 볼 거야 라는 게 핵심입니다. 맞죠? 그래서 자연수에서 어느 범위로? 정수의 범위로. 정수에서 어느 범위로? 유리수의 범위로. 유리수에서 어디로? 실수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녀석들을 하나하나 배워보자. 이게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 지수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죠. 그때 정수로 가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게 누구야? 0이고요. 정수의 범위로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야? 음의 정수고요. 유리수의 범위로 가기 위해서 정수에다 필요한 게 뭐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꼴? 분수꼴. 그렇지. 그 다음에 유리수의 범위에서 실수로 가기 위해서 추가되는 게 뭐? 무리수인데 무리수의 지수는 크게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수를 그래서 확장을 시켜가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원래 뭐 이것저것 막 설명을 합니다. 알았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요 녀석이 나중에 필요하지. 요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게 바로 거듭제곱근인 것 뿐이에요. 자, 원래 예전에는 작년 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이 거듭제곱근을 수능용 수업에서 다룬 적이 없었어요. 거의. 한번 읊어는 주지만 거의 안 다뤘었어. 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수원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하던 얘기가 이건 내신용이야 였어. 그게 깨진 게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 문제가 하나가 갑자기 등장을 했고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틀렸어. 진짜 쉬운 거야. 한 10번인가 8번인가. 근데 애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몇몇 애들이 좀 틀려왔어. 꽤나. 그래서 작년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올리면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찍어 올릴 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 이제 수능은 비주류였던 유형들도 나올 수 있다였어요. 자, 정규 수업 때도 한 번쯤 할 얘기긴 한데 지금 너희들이 수원을 다시 하러 와 있는 너희들 데리고 이 반은 원래 수능을 목적으로 하는 반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수능의 시스템이 살짝 바뀌었죠.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예전에 수학 가형과 나형이었어. 가형은 이과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수능 봤어? 지금 이름으로 치면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 전부 다 수능을 봤어요. 이과 사람들은요. 오케이? 그랬는데 나형은 수원, 수투, 확통만 시험을 봤었어. 그랬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이제 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이과 문과 구분을 없앴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그건 너희들이 선택과목 선택해봐서 할 거야. 근데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사라졌어요. 그 구분이. 그러면서 뭘 도입했냐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도입했어. 공통과목은 수원, 수투고요. 선택과목은 말 그대로 미적분과 기하와 확통 중 택 1입니다. 자, 예전 수학 가형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수학 가형의 꽃은 무슨 과목이었겠어? 미적분이었어요. 기하? 어렵죠. 확통도 심화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킬러까지는 못 가요. 킬러는 항상 미적분이었고 기하 일부 문제와 수투 문제를 가지고 만들었었어. 그 중에 꽃은 미적분이었어요. 예전 교육과정으로 나와 있는 수능 문제들 미적분 문제를 풀어보면 진짜 어려워. 요즘 너희들이 배우는, 너희들이 수능 다루는, 너희들이 파이널 반으로 들어갔을 때 배우는 미적분보다 그때가 훨씬 어려워요. 그랬는데 선택함으로 왔어. 자, 이제 누구는 미적분을 선택하고 누구는 기하를 선택하고 누구는 확통을 선택합니다. 결국 상위권 대학의 이과 쪽 전공하는 그 학과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겉보기로는 세 개 중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내가 갑니다. 맞죠? 근데 누구는 미적분을 선택했어. 누구는 확통을 선택했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과 확통을 선택한 사람이 동점이 나왔어. 누가 잘했어? 미적분을 한 사람이 당연히 잘했겠지. 왜? 어려운 과목이니까. 근데 그러면 확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또 두 번째 문제. 일단 절대적으로 점수가 미적분이 낮게 나오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등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다? 미적분의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확통을 올리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확통은 난이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 나오는 문제 계속 똑같은 유형 똑같은 문제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숫자만 바꾸고 말 표현만 바꾸는 식으로.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미적분의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어. 그럼 전체적으로 수능 난이도가 내려갔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때도 1등급은 있었고 2등급은 있었어. 이과 사람들 결국 지금도 잘해요. 그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전체적인 실력은 살짝 떨어졌을지 모르나. 뭐 코로나도 겪고 뭐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나 그래도 이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학 잘해. 이렇게 내면은 수능 100점 너무 많이 나와.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어? 심화 문제를 더 이상 건들지 못하니까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올립니다. 그 중에 요즘은 얘가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어려워졌어요. 수투가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수1의 내용도 난이도를 조금이지만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당시는 27 플러스 3이라고 해요. 또는 24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고 설명하셨던 쌤들도 많이 있어요. 21번과 29번과 30번 킬러 문제, 19번과 20번과 28번 중킬러 문제, 그 외 나머지. 이때 이 내용은 킬러 문제 3개는 진짜 어려워. 정답률 전국 1%, 2%밖에 안 돼. 이때 이 문제들은 정답률 적게는 한 6%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로 조절을 해줬어요. 자, 이때 난이도가 졸라게 어려웠어. 한 문제 정도가 수투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적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낸다 안 된다? 일단 과목 난이도 자체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수투에서 하나 나오면 뭘까? 나머지는 킬러 문제를 많이 없앴어.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옛날에 비하면. 그러면은 너무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준킬러 문제의 양을 늘렸고 여기서는 준킬러급에서 킬러급 사이가 이때 당시에는 6문제였다면 이제 너희들은 9문제가 됐어요. 그 9문제에 요거 한 2문제 들어가 있고 나머지 7문제, 6문제는 다 이거야. 그 중에 수원 3문제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준킬러급에도 겨우 낄까 말까 했던 과목이 이제는 준킬러까지 나오고 있어.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너희들이 참고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 중킬러급까지 난이도를 올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살짝 올리고 있는 추세였어. 왜? 중킬러가 줄어들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시간이라도 많이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작년 9월이랬지. 작년 9월에 뭐가 깨졌냐면 수원의 비중을 늘리면서 비주류인 유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수능 트렌드는 한동안 너희들이 수능 치는 걸 포함해서 한 내년까지는, 올해 수능과 내년 수능까지는 아마 실험을 좀 할 거야. 평가원에서도 3월,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실험을 많이 할 겁니다. 너희들 대상으로. 졸라게 어렵게도 내봤다가, 졸라게 쉽게도 내봤다가, 기하를 어렵게 내봤다가, 미적분을 쉽게 내봤다가, 확통을 어렵게 내봤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모의고사는 절대적인 너희들의 수능 점수랑은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거든. 아직은 실험 단계라서.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예전 트렌드를 떠나서 혹시 너희들이 내신용 대비하면서 이거는 안 나와, 이건 수능용이야, 이거는 모의고사용이야, 이거는 내신용이야 라고 들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다 이제 잊으세요. 비주류였던 녀석들도 이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올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알았음? 자, 어쨌든 계속 갈게요. 말이 자꾸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듭제곱근은 원래 수능용으로 설명 안 했던 놈인데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 거듭제곱근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그래서 거듭 n제곱을 하는 그 녀석의 근은 정의가 뭐다? x라는 놈입니다. 어떤 x? n제곱을 했을 때 특정 어떠어떠한 값이 나오는 근, 뿌리. 그놈의 원래 값을 물어보는 게 바로 n제곱 근이에요. 즉 다시 한번 뭐라고? 어떤 수가 있을 때 n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때의 x를 뭐라고 부릅니다? a의 n제곱 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너네가 내신용에서 정말 많이 봤던 거 보기로 설명을 할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64의 4제곱근은 중 실수인 것은 잠깐만 64로 하면 안 되겠다. 16으로 가자.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참여학원 시효를 물어봅니다. 이런 거 내신용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거를 난이도를 좀 올려서 한 문제로 딱 만들어 둔 게 이번 9월 모의고사였어요. 좀 잘 봐두셔야 될 것 같다, 그치? 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외워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이놈의 원리는 그래서 근이라는 명칭에 집중을 해서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방정식으로 바라보는데 몇 차 방정식인지 모르는데 방정식 풀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그래서 뭐 한다? 원래는 이 녀석의 원리는 함수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는데 x의 n승. n승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n이 뭐라면 짝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n이 뭐라면 홀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마저 그려봅시다. 좌표축.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줘? y는 a를 그려줍니다. y는 a를 그려볼 때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만나는 교점이 어때? 양수면 2개에서 만나고 0이면 하나에서 만나고 음수면 없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 a가 양이어도 a가 0이어도 a가 음이어도 무조건 한 개 만나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신용으로 공부할 때 외웠던 녀석이 있잖아. 뭐? a의 n제곱근에 대하여. 먼저 뭘 반드시 확인하세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을 하세요. 그러면서 짝수다, 홀수다. 홀수는 사실 신경 안 쓰는데 짝수인 경우 때문에 누구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a가 뭔데? 양수야, 0이야, 음이야에 따라 또 달라지죠. 양수일 때, 0일 때, 음일 때. 그러고 나서 각각의 값들을 표에다가 싹 써주는 거. 이거 외웠을 거야. 썼을 거야. 지금은 기억 안 날지 몰라도. 그때 대부분의 쌤들은 여기다 값을 뿅 써주고 끝을 내는데 나는 값을 안 씁니다. 뭐에다 집중하세요, 먼저? 개수에다가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딱 봤을 때 보기 4번 27의
세제곱근은 3이다. 보기 5번. 아까 16이었나? 16에 64로 가자. 64에 6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자, 4번 참여의 것이에요. 거짓이죠. 5번 참여의 것이에요. 거짓이죠. 이거 참거짓을 이제 열심히 물어봅니다. 자, 둘 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일까? 자,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로 만들어서 해석했어요? 함수로 만들어서 해석했어요. 함수로 만들어서 해석한다. 함수라는 녀석은 어느 범위에서만 반드시 실수 범위에서만 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실수인 것은 3이다 라고 하면은 3일 거예요. 근데 실수라고 안 했기 때문에 몇 차 방정식?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x 3승은 27.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근은 몇 개다?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이야. 개수부터 집중하라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걸로 바꿔보자. 64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은 일단 너희들은 6제곱근. 무슨 제곱근? 짝수 제곱근. 그럼 너희들은 반드시 뭐 확인하러 가야 돼? 실수인 것은. 실수인 것만 물어보는지 아닌지. 아니라고 하면 6개 해야 되고 실수인 것만 물어보면은 앞에 수가 양수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뒤로 넘어와서 개수가 2개네? 그러면 값도 확인해 봐야지. 하나로 물어봤네? 거짓.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이제 내신용 문제였거든. 여기까지 성민 대충 알겠냐? 그래서 일단 짝수 제곱근이면 뒤에 실수인 거라고 물어보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실수인 거라고 물어보면은 앞에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따져보고 홀수 제곱근이면 앞에 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인 거냐 아니냐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 짝수 제곱근이든 홀수 제곱근이든 뭐든 실수인 것은 이라는 말이 없으면 6제곱근은 6개고 7제곱근은 7개야. 세제곱근은 3개고요. 알았죠? 근데 실수인 거라고 물어봤다면 짝수일 때는 앞에 게 양수면 2개, 앞에 게 음수면 없다. 홀수 제곱근은 앞에 게 양이든 음이든 무조건 1개.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신용에서 나왔던 거듭 제곱근 첫 번째 기본적인 개념. 알았음? 근데 여기 내신용 교재, 수업용 교재 넘어가 봐. 자, 가봐요. 1번, 2번, 3번, 4번 대충 눈으로 한번 쓱 훑어봐. 저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원래는 이랬었어요. 이거 작년 7월인가? 아니다. 올해 1월에 나온 교재입니다. 작년 9월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 섞었다면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투스에서는 안 내고 있어요. 원래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안 했어. 근데 깨졌다. 이제는 알고 가자. 물론 여기 교재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니? 네. 자, 두 번째 내용 시작합시다. 거듭 제곱근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개수 찾고 값 찾고가 끝이겠니? 아이, 그게 끝이면 아니지. 그게 끝이라면 모의고사에서 내도 민폐지. 너무 쉬운데, 그지? 자, 가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 녀석도 내신용 수업할 때 거의 자세하게 안 다룹니다. 왜? 쓸 필요가 없거든. 대신 뭐로 다 바꿔서 풀면 되거든. 지수로 변환을 해서 푸시면 되거든. 그래서 딱히 설명을 안 해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수로 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나는 바로 지수로 넘어갈 거예요. 요게 이제 너희들이 처음 배웠던 수원 흐름이야. 지수 단원. 자, 갑니다. 지수의 확장. 자, 그럼 지수를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범위로 넘어가 보자? 정수로 넘어가 보자. 정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수가 뭐인 게 필요해? 0인 게 필요하네. A의 영승 얼마예요, 성민아? 1이요. 그렇지. 기억하네. 근데 뭘 수원 기억 하나도 안 나. 기억하고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승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다? 역수를 의미로 갖습니다. 그래서 A의 역수고요.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예요? A의 n승을 마이너스 승, 역수로 만들어주세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제 정수가 다 해결됐어. 의미 정수까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유리수의 범위로 가기 위해서 누구 지수? 분수 지수. n분의 1승이 있어요. 자, 분모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몇 제곱근이니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뭘 만나면 n분의 m승을 만나면 뭐로 고쳐주면 돼? n 제곱근에 똑바로 안 읽냐? a의 m승이라고 읽어줍니다. 맞나요? 요게 나오면 이제 분수, 유리수 지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리수 지수는 뭐 특별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딱히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 실수의 범위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죠. 지수 법칙으로 갈게요. 그래서 너네 수원을 제일 처음 배울 때 만약에 개념서를 봤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자연수 범위에서의 지수 법칙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은 뭡니다? 지수끼리 더하면 된다. 그러면서 쫙 보여줘. 그러고 나서 이걸 뿅뿅 이거 뿅뿅뿅 3개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정수의 범위에서도 이렇게 쓰면 된다. 대신에 이게 심플해지겠지. 왜? 옛날에는 nm이 같아져서 0승이 되거나 하는 거 설명 못 했거든. m이 더 커서 빼기 했을 때 음수승이 나오는 거 설명 못 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음수승이나 0승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설명하고 끝납니다. 그때처럼 3개를 안 나눠도 돼. 훨씬 심플해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유리수 범위로 가도 이거 2개 설명한 다음에 유리수 범위로 가도 설명 성립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리수의 범위에서는 RS로 또 설명을 또 바꿔요. 그러고 나서 이거 뺑뺑 설명하고 무리수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한 성질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지수를 실수 범위로 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지수 법칙을 또 써줘요. 개념서를 보면. 그럼 4번, 5번 쓰는 거 내가 다 쓸 필요 없지. 딱 한 번만 쓰고 이제 진행하자. 지수가 x승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y입니다. 둘이 곱했어요. 뭐가 나와요? x 플러스 y승. 자, 둘이 나눌 거예요. 지수는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녀석을 뭐 할 겁니다? 2번 지수를 취할 겁니다. 뭐가 돼요? 그 다음에 a의 x승이랑 밑이 다른데 지수가 똑같은 녀석을 곱할 겁니다. 뭐로 가면 돼요? 묶어서 전체 x승으로 가시면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맨 나오는 게 지수 법칙. 끝. 그럼 더 이상 설명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다는 끝났어요. 지수. 이게 다야, 성민아. 됐냐? 이게 다야. 네. 2번째. 로그로 가도 되겠어요? 자, 로그의 등장 배경. 로그는 왜 등장한다? 자, 너네 오랜만에 설명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뭔 개소리야. 자,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내용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제 우리 2의 2승이 뭐야? 2의 3승이 뭐야? 근데 지수가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 자연수만 되니? 실수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지수에 의하여 그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4와 8 사이에 있는 거가 나오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떨까? 다 1대1 대응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리수 또는 무리수 또는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해서 대응관계를 설명을 할 때 2부터 3까지 모든 실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속적인 수, 무한계. 그리고 대응하는 y값도 보면은 4부터 8까지 쭉쭉쭉 대응합니다 하면 4부터 8 사이도 실수, 무한계. 무한계는 간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개수는 똑같다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지수가 뭔지 몰라. 그때 4부터 8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하나 삑 가지고 와도 얘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의 값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너희가 2x승이 5예요 라고 할 때 x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었지. 지수 단원에서는. 그래서 저런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버린 게 바로 뭐예요? 로그입니다. 맞죠? 로그예요, 로그. 그래서 로그는 결국 뭘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다, 얘들아?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라서 어디서부터 출발? 지수꼴의 식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x를 표현하는 방법. 걔가 바로 뭐다? 로그다라는 약속이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로그의 뭐예요? 정의예요. 그래서 로그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AX승은 B에서 X를 로그 A의 B라고 부를 겁니다. 라는 그냥 약속인 거지. 우리가 뭐 집합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의 말로 정의를 딱 때리는 게 로그가 아니에요. 알았죠? 지수꼴이 식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 로그의 정의는. 자, 그러면서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약속했지? A의 B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녀석을 읽어주는 방법은 원래는 밑을 A로 하는 B의 로그 이렇게 읽어주는 게 정상인데 우리 그냥 저렇게 안 읽지. 뭐라고 읽어? 그렇지. 로그 A의 B로 읽죠. 그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튀어나와요. 로그는 그래서 왜 등장했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 왜 등장했다? 어느 지수 값을 하나로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2의 x승은 4랑 2의 2승은 4랑 2의 3승은 8에서 2의 x승이 5가 되도록 하는 것처럼 1대1 대응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로그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하나의 값을 의미해야 되는 게 로그입니다. 맞죠? 그럼 내가 로그를 아무렇게나 쓴다 그래서 항상 그 로그는 존재하는 로그일까?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등장하죠. 맞죠? 그래서 로그 A의 B를 뿅 보자마자 너희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 첫 번째, A에 대한 조건 뭐뭐 있어? 양수이고 1은 아니다. 1이 아닌 양수. 그 다음에 B의 조건은 뭐가 있어? 양수가 나와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니? 이거는 당연히 기본 상식. 자, 얘는 로그 단원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진짜 별거 없어. 그렇지? 로그 단원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냥 단 한 문제 물어보고 끝나요. 예를 들어서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서 로그의 x-1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 해놓고 x의 범위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물어보잖아. 정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 그냥 얘 가지고 1이 아닙니다. 양수입니다. 얘 가지고 양수입니다. 해주면 답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거면은 안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녀석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다음 단원에 나오는 지수 로그, 방정식과 정확한 로그, 부등식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세요. 이걸 못 외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써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어서 그래. 알았지? 자, 다른 이름으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뭐라 불러 우리가?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도 들어봤니? 자, A의 이름이 뭐야? A 이름이 뭐야? 밑. B의 이름이 뭐야? 진수거든. 그래서 A의 조건 두 가지, 진수의 조건 한 가지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되고요. 이거 수원에서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할 때 마지막 해구할 때 무조건 확인해줘야 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기억나요? 동욱 씨?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 A 왜 양수야? 로그의 밑이 왜 양수야? 지수에서 그렇지. 지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수의 범위를 다룰 때 뭐 해요? 필수의 범위만 다룹니다. 또는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져서는 안 돼. 근데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이제 x, y가 뭐가 될 수 있거든? 유리수가 될 수 있거든. x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 y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 루트를 의미하죠. 루트 a 곱하기 이게 아닌데? 아 맞구나. 이걸로 갈까? 자, x가 2분의 1일 수 있다 그랬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로 항상 가냐? 아닐 수 있잖아. 수학상 복소서에서 배웠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수도 있습니다. ab가 뭐 할 때? 음수일 때. 즉 무슨 범위일 때? 허수일 때는. 그래서 그런 법칙이 깨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밑의 범위를 기수 법칙에서부터 원래 양수로 잡고 오기로 약속을 해놨거든. 그 지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로그에서도 당연히 A는 양수여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A가 양수입니다.
양수를 거듭 제곱했는데 b가 갑자기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때문에 b가 양수다라는 것도 따라다니고 그게 로그 상태에서는 뭐야? 진수가 양수, 밑이 양수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알았죠? 그 다음 또 하나. a가 1인 경우는 왜 안 돼요? 이것도 생각해봤니? 그렇지. 지수가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의 x승은 b를 만족하도록 하는 x 지수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b가 만약에 1이어도 x는 모든 실수. 맞지? b가 만약에 1이 아닌 2가 나오는 걸 찾으려고 해도 x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1대1 대응에서 로그는 지수를 하나의 상수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로그인데 그 지수 x, 로그에 해당하는 게 뭐다? 모든 실수가 되거나 없다라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바로 밑이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로그에서도 밑이 1이면 안 된다로 넘어오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다들 기억나죠? 그러나면은 로그에 대한 또 성질 지겹지? 재미없지? 빨리 함수나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너무 기초 단원이라서 그랬죠. 자, 로그의 뭐예요? 성질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로그의 성질. 자, 첫 번째.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얼마예요? 기억나니? 진수가 1이면 얼마예요? 0이에요. 자, 하나 더 성민아. 밑과 진수가 똑같은 로그는 얼마다? 자, 이거는 보자마자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1이에요. 왜요? A의 지수가 이거잖아. 지수가 뭘까? 그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1이 되도록 하는. 여기 뭐 들어가야 돼? A의 영승은 1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로그 값이 0이어야 됩니다. 진수가 1인 로그는 그래서 항상 뭐다? 0이다. 소미 됐어? 소미 됐냐? 자,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A의 지수 자리에 들어간 놈을 구하고 싶은 거야. 로그 A가 지수니까. 대신에 뭐가 되도록 하는? A가 되도록 하는. 당연히 1승이겠죠? 그래서 얘는 뭡니다? 1입니다. 진수가 1인 로그는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기억할 수 있겠지, 성민아? 네, 그 다음에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 뭐? 밑이 똑같은 로그들을 둘이 뭐 해요?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서 진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자, 밑이 똑같은 녀석을 두 로그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동우가?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서 진수끼리 뭐 해주면 돼? 그렇지, y분의 x 나눠주면 됩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서 어느 단원으로 가보면 이 성질에 의해서 지수 함수 단원이나 로그 함수 단원으로 가보면 정확한 로그 함수겠지? 거기에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자, 잘 기억해봐요. fx 곱하기 뭐야? fy는 fx 플러스 y라고 설명되는 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 fx 더하기 fy는 fx 곱하기 y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함수가 있을 거야. 자, 위의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지수 함수입니다. 밑에 있는 함수가 바로 로그 함수예요. 이 자식아. 두 개를 곱했을 때 하나로 합치면서 더해주는 거는 지수 법칙의 요거잖아. 둘이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하는 거, 정의역끼리 더하는 거. 알았죠? 이거 상식을 알아두세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고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그냥 지수구나, 로그 함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수함수의 성질 참거지 찾아주면 되고 로그 함수의 성질 참거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니? 아니요.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지수가 뭐야? 지수가 무슨 꼴? 지수가 아니라 진수. 진수가 지수꼴을 띄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줘요? 이 n을 앞으로 빼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다, 그치? 미적분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녀석인데 로그 a의 x의 제곱입니다. 를 2로그 ax로 빼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절대값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미적분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녀석이에요. 왜? 진수는 양수.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음수가 들어가도 되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양수 4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양수 9니까. 근데 그냥 2를 뽑아내버리고 나면 절대값 없으면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로그의 기본 성질을 보호하니 로그들은 어떻다? 결국 밑이 같냐 다르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치? 네. 그러면서 뭐 하게 될 거예요? 밑을 같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로그는 밑을 같게 안 나와 있으면 뭐 하는데?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나는 밑변환 공식이라 부르고 자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를 로그의 기본 성질 여기서는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 그 다음에 밑에 두 가지를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설명하는데 나는 그 녀석 섞어서 그냥 밑변환 공식 로그가 아니라 그냥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았죠? 자 뭐냐면 첫 번째 로그 A에 B가 있어. 자 여기 있는 녀석을 풀어보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다른 로그들이랑 그래서 밑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밑을 비교해봤는데 얘만 밑이 A고 나머지는 다 밑이 C더라. 그럼 얘도 밑을 뭐 해주세요? C로 바꿔주세요 라는 얘기지. 그럼 공식 뭐예요? 전체 분수꼴. 얘도 뭐가 들어갑니다? 밑이 C인 로그가 들어갑니다. 맞죠? 그렇지. 그겁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밑이 C인 로그 분의 밑이 C인 로그. 근데 아래쪽에 있는 밑쪽에 있는 놈은 아래쪽으로 위쪽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보이는 진수에 있는 놈은 분자로 진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있죠. 뭐요? 이번에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주변에 있는 로그랑 비교해 봤어. 근데 얘가 로그 2의 3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로그들이 전부 다 뭐다? 밑이 3이다. 즉 여기서는 밑이 뭐다? B다.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보통 여기서 끝을 내기도 합니다. 2학년 때는 또는 1학년 때 하는 선행수 원 때는 그렇게 설명하고 끝을 내요.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고3이잖아. 우리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래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뭐다? 그렇지.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로 넘어갈 수 있다? 역시 수학이래. 로그 함수의 단원에서 뭐가 나옵니다? 산술기하 평균으로도 등장합니다. 왜? 역수의 합의 최대 최소. 로그 AB와 로그 BA는 뭐보다 크거 같아요? 이보다 크거 같습니다. 왜? 둘이 곱해줄 때 역수라서 곱은 1이거든. 하고 끝내면 되죠. 성민 알겠어? 네. 그 다음 이게 두 개가 단가? 아니 이 두 개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 이제는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로 넘어갈 겁니다. 나는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첫 번째 로그의 성질 네 번째 거 보면은 지수만 n승이 나올 수 있냐? 밑도 n승이 나올 수 있지. 그때는 뭐 해줍니다? 그렇지. 다 뽑아냅니다. 뽑아낼 때 진수에 있는 지수는 그냥 뽑아내면 되지만 밑에 있는 지수는 역수로 뽑아내시면 돼요. 섬이 기억나? 새록새록. 그 다음 마지막 뭐 있다? A에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이 왜 C야? 필요에 의해서 너희가 C와 자리를 바꾸셔도 됩니다. 기억나요? 그렇게 해도 뭐예요? 둘이 여기까지가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지수꼴에서 밑을 C로 바꾸자겠지. 물론 지수가 뭐일 때? 어떤 로그일 때. 여기까지 성립됐어? 이게 다야 지수 로그. 이해가 안 돼? 기억이 안 나? 요거 가지고 푸는 게 우리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초 베이스가 되겠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싹 풀어줘도 되겠어? 오늘은 그래서 몸풀기.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써본 것 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시간 애매해서
잠깐 쉬었다가 1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쓱 풀러가 봅시다. 알았죠? 이제는 수능용이니까 느낌 다르겠죠?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쉬워잉? 자, 동그라미 쳐봐. 떠줄까? 3번 풀어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5번.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15번. 자, 3개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볼게요. 거기 들어봐요. 얘들아. 자, 요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능용으로 자주 나오는 녀석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내신용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자, 딱 하나야. 뭐 자연수에 자연수승만 자연수가 될 수 있죠. 물론 지수가 0인 것도 있기는 해. 또 음수 정수의 짝수승도 자연수가 되기는 해. 그런 예외가 일부 몇 개가 있어서 그렇지 기본 틀은 이겁니다. 맞죠? 그럼 첫 번째 녀석 거듭제곱근도 뭐 해주세요? 지수꼴로 고쳐주세요. 두 번째 얘도 지수꼴로 고쳐주시고요. 세 번째도 지수꼴로 고쳐주세요. 그런데 셋 다 자연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노란색이 뭐가 돼야 돼? n은 무슨 수?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n은 무슨 수? 3의 배수고 12의 배수. 4분의 17의 배수. 4는 왜 없대? 그런데 17의 배수. 27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일단 n은 결론 무슨 수가 되면 돼? 27의 배수가 되면 자동으로 3의 배수 되고 여기서 누구만 없애주면 돼? 4만 없애주면 돼. 4 곱하기 27 얼마야? 108이야? 그렇지. 꼴이 나오면 되겠죠. 맞죠? 대답이 없어. 줘. 그럴 수도 있죠. 다시 던져. 밑만 봐. 분모 3을 없애려면 얘가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3의 배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밑만 보면 이거 27을 없애야 되잖아. 27의 배수. 그래야 분모 없어지잖아. 그렇죠. 내가 밑 자연수여야 된다 했잖아. 얘도 밑을 없애려면 3의 배수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4의 배수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4 곱하기 27의 배수. 4가 2의 제곱이고 27은 3의 3승이고. 알았냐? 그러면 저거 6분의 1 저게 잘 있어 봐. 끝났던 건 그냥 일단 여기까지 1차. 뭐만 확인했어? 밑만 확인했죠? 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그지? 아무거나 이건 뭐 예를 들어서 9 만들었다. 9라고 치고 3의 루트면 자연수냐? 안 되잖아. 원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 원래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n은 2의 배수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지수 자체가 2분의 1로 고정이지. 근데 2분의 1은 없애야 된다고. 야, 그럼 어떻게 없애? 얘가 제곱꼴이 된다. 그러니까 n은 어떤 놈이다? n은 뭔가의 거듭제곱꼴로 나올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녀석은. 맞죠? 또
짝수가 끝이 아니라 아이 4의 거듭제곱꼴이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n이 아니지. 뭐가? 12분의 n이. 다시 쓸게. 첫 번째 그래서 뭐다? 3분의 n이 무슨 꼴? 어떤 녀석의 짝수 지수승 꼴. 그 다음 두 번째는 12분의 n이 무슨 꼴? 4의 배수승 꼴. 맞죠? 그 다음에 27분의 4n이 또 무슨 꼴? 6의 배수승 꼴. 맞죠? 자, 그럼 가보자. 그걸 만족하는 n 중에서 가장 뭐한 거? 작은 거. 그럼 쓸데없이 갑자기 5의 거듭제곱 넣을 필요 있어 없어? 7의 거듭제곱 넣을 필요 있어 없어? 11의 거듭제곱 꼴 넣을 필요 있어 없어? 오로지 2, 3의 거듭제곱 꼴로만 가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도 이렇게 만들면 되고 얘도 이렇게 만들면 되고 얘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러면 요 놈을 더 만들어 가볼 거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배수니까 더 곱하면 된다. 그 말은 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고 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니까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여기만 신경 쓰자. 알았죠? 자, 그러면 결론. 그래서 n은 뭐다? 2의 지수는 반드시 짝수고요. 3의 지수는 반드시 홀수면 됩니다가 되겠지. 양변에 3을 곱해 짝수 더하기 1. 홀수. 알았죠? 다음 여기서는요. n이 뭐가 되면 돼? 4의 배수가 아니라 4의 배수 플러스 2꼴. 얘는 4의 배수 플러스 1꼴. 여기서는 n은 2의 6의 배수 마이너스 2꼴 3은 이 뭐야 이거? 6의 배수 플러스 3꼴. 되니? 를 만족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찾아봐. 2만 신경 써보자. 2는 짝수 지수 중에서 4의 배수 플러스 2가 나오는 것 중에서 6의 배수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아보세요. 2 만족, 불만족. 4 불만족, 만족. 6 만족, 불만족. 8 불만족, 만족, 불만족. 10 만족, 만족. 이게 10승이에요. 최소의 n은 3 가보자. 홀수로 신경을 써보자. 1 만족, 불만족. 3 불만족, 만족. 5 만족, 불만족. 맞죠? 아 힘들어. 7 불만족. 9 만족, 만족. 끝났잖아. 민석이 됐어? 민석이 누구야? 성민 됐어? 요새 왜 이렇게 이름을 거꾸로 부르지? 아까 아빠한테도 그랬는데 석준이 보고 준석아. 이제 됐냐? 이겁니다. 내신용보다 훨씬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기본 내용은 안 바뀌어요. 좀 더 생각을 더 요구하는 게 모의고사 느낌인 거지. 알았지? 성민 여기서 5번 가보자. 조용히 하세요. 자, 5번 문제는 기본 베이스가 5번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면 원래 잘 봐. 원래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내신용. 8번이에요. 8번. 8번 풀리려다 5번으로 바꿨는데 자, x, y를 뭐 하래? 통분을 한다 쳐도 더해야 돼. 지수 단원으로만 해석을 해보자. 지수 단원으로만 어떻게든.
지수 x, 지수 y를 더해야 돼. 하면 돼. 언제 더해야 돼? 어떻게 더할 수 있어? 여기 아래 있는 거 같고 위에 있는 거 다를 때. 밑이 같을 때. 근데 지금 밑이 같아 달라. 하나는 4고 하나는 36입니다.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같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어디에 있어? 오른쪽. 우변에 있잖아. 그래서 양변을 x분의 1승을 취하고 양변을 y분의 1승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이거 거슬리지. 양변에 마이너스 1승을 취하자. 그래주고 나면은 얘랑 얘의 밑이 똑같으니까 둘이 뭐 해주면? 곱해주면 저거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36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게 지수로서의 풀입니다. 물론 이렇게 꼭 풀어야 되나? 아니, 로그로 풀 수도 있어. 어떻게? 지수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지수 단원만 가지고는 아까 했던 거 지수가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저렇게밖에 풀 수 없었던 거야. 밑을 같게 해서. 그런데 로그에서 뭘 배웠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잖아. 밑을 같게 한다? 내가 잘못 말했지?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뭐 하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게 로그에서의 풀입니다. 그래서 2번 나왔어. 이 문제가. 지수에서 3번, 로그에서 3번. 뭐가 편해? 빠른 거는 로그가 빠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해도 로그보다 지수가 편해요.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수로서의 풀이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설명을 할 때. 근데 뭐 편한 대로 알아서 찾아가세요. 자, 8번은 이렇게 풀었다 치자. 그러면 이번에 누구도 너희들 풀라고 했던 5번도 똑같아요. 결국 저걸 통분을 하든 뭘 하든 x, y가 어떻게 되거든. z도 마찬가지. 더하기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x는 2의 지수고 3은 뭐래? y는 3의 지수로 들어가 있고 g는 5의 지수로 들어가 있어. 뭐야? 밑이 다 다르네. 그러면은 밑을 같게 만들어 줘야지. 맞지? 그때 한 번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보통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내신용으로서는 이게 많이 나왔었어. 근데 이제 살짝 바뀌었어요. Z가 같이 섞여 있지. 그 말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자? X와 Z를 함께 고민을 하고 Y와 Z도 함께 고민을 하세요. 양변에 X분의 1승을 취함으로써 5의 X분의 지승, 양변에 Y분의 1승을 취함으로써 5의 Y분의 지승, 지수끼리 더해주세요니까 양변을 곱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좌변은 6이고 우변은 5의 x분의 지승 g 더하기 y분의 지승. 이게 되는 거지. 됐냐? 네. 맞아요. 근데 답이 안 나오잖아. 아, 는이구나. 아, 이걸 물어보구나. 답은 6. 롯나 쉽죠?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 우영이. x분의 g 더하기 y분의 g가 뭐야? 그렇지. 이것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나 이게 답인 줄 알고. 어쨌든 됐죠? 내가 또 뭐라 했으면 너 해볼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쳐다봤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자, 됐죠? 네. 동욱이 됐죠? 네. 이제 할 수 있겠냐? 아마도. 자, 15번 가봅시다. 15번은 못 푼 사람 손? 손 들어. 아, 자. 내려. 자, 일단 비례식입니다. 뭐 하자? 만들어야 뭘? 내항의 곱은? 외항이고 내항의 곱은? 외항이고 아이씨. 이거고. 외항의 곱은? 3 로그 1. 자, 로그에 대한 어떤 식이 등장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두 개의 로그가 어떻거든? 밑이 다르거든. 로그는 기본적으로 밑을 먼저 항상 확인합니다. 특히 방부등식 가면 더 심하고요. 어쨌든 밑이 달라요. 밑을 뭐 하자? 같게 만들어주자. 알았어. 조용히 해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함께 봐야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로그 C. 로그 C. 로그 A. 밑이 두 개가 똑같네. 그럼 나머지 하나를 바꾸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아까 우영이 말한 대로 밑을
C로 바꾸자. 좌변은 그대로 갈게요. 우변은요. 로그 CA 조용히 하세요. 이겁니다. 됐죠? 와우! 로그 C의 B. 뭐야? 일단 0은 아니지. 왜? 진수가 1보다 크니까. 그럼 0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 양변을? 약분할 수 있겠네. 약분해버리기. 뭐겠어? 끝. 답은 3. 어때요? 졸라 쉽죠? 민석이 됐어? 욱동이 됐어? 성우 됐어? 네. 자, 그 다음. 축하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또 싫어할 만한 문제 하나 연습을 해볼까? 이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알았죠? 정의되도록 이런 건 거의 안 나오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 뭐야? 잘 안 보여 이제. 알아세요. 자, 21번 풀어보세요. 자, 뭐야 얘들아? 양수 K에 대하여 로그의 2의 진수가 이상하게 생겼어. 오늘처럼. 자,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대? 자연수가 되고 싶대.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진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라는 녀석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의 거듭제곱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15개가 된다. 근데 이거 뭐야? 2차 방정식이잖아. 넘어가 보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의 자연수승. 됐죠? 물론 자연수 대신에 m 써가지고 n 써가지고 따라와도 돼. 어쨌든 여기서 뭐 해보셈? 그래프 그려도 되고 실근에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맞죠? 근데 나는 그래프가 나은 것 같긴 해. 오케이? 자, 그래프로 간다. 함수 맞죠? 2차 함수입니다. x축과 만나도록 하는 것들을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15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2차 방정식의 근이 15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연수를 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막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 넣었을 때 뭐 하나 나왔어. 2 넣었을 때 2개, 3 넣었을 때 2개, 4 넣었을 때 2개 막 나오다가 7 넣었을 때 2개 나왔는데 맞나? 7 넣었을 때 2개 나오고 8 넣었을 때 2개 나왔는데 9 넣었더니 안 나와. 그럼 딱 15개 만들어지잖아.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겠지. 예를 들자면. 알았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야, 근데 판별식이 더 나은 것 같다. 판별식 하자. 뭐하러 이걸 해? 그지? 판별식 갑시다. 뭐예요? 이제 자연수 대신에 뭐 쓸게요? n 쓸게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k제곱에 뭐예요?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2. 그때 n에다가 뭐 넣고 하는 거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거야. 자, 일단 n에다가 점점 커지는 걸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뭐 어떻게 돼? 점점 커져가죠. 앞에 건 무조건 양수죠. 뺄 겁니다. 뒤에 점점 커져가다 보면 언젠가는 음수로 바뀌겠지. 처음에는 양수였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양수 나오고 여기서 판별식이 개수 처음에 양수 나와. 그러다가 15개가 되려면 언제? 7에서도 양수가 나와서 2개의 근이 나오고 여태까지 몇 개 나왔어? 14개가 나왔지. 그럼 n에다 8 넣었을 때 1개가 나와버리고 그리고 9 넣었을 때 알아서 음수가 되겠죠. 그럼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야? k의 제곱 마이너스 2의 10승 0. 따라서 k는 뭐다? 2의 5승. 얼마예요? 32.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0이면 안 되는 거죠. 자, 지수는 로그는 이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약간 무슨 느낌이야? 수능 좀 고난도 문제보다는 약간 한 중난도, 그지?
요새는 객관식으로 나오면서 13, 14, 15번이 객관식의 가장 마지막 어려운 공통 문제니까 보통 이거는 많이 나와봐야 한 10번? 진짜 많이 나와봐야 한 11번 정도까지 해서 끝나는 단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단순 연산으로 쭉쭉쭉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단원이 바로 다음 단원입니다. 누구?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그리고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파트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너희들이 내신용으로 배웠던 거랑 조금은 느낌 다르게 설명할 거고, 역시 요약식으로 지수 함수 알지? 로그 함수 알지? 둘이 무슨 관계 있어? 특징은 어떤 거 있어? 이 정도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건데, 자, 책 문제 아까 뭐 우영이가 얘기했나? 이거 우리 뭐 2달 만에 2권 다 끝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음 단원부터는 내가 설명하는 속도보다 책으로 숙제 나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야. 어쨌든 속도는 그거는 뭐 봐서 얘기하고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수투를 바로 직전에 배웠던 중3 학생들도 요 교재를 푸는데 2주에서 3주, 정확하게 2주 반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 5번 수업 만에 끝을 냈거든. 물론 걔네들은 개념 설명을 배운 직후에 바로 이어서 이 교재를 한 거라서 뭐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어. 개념 설명이 없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개념 요약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슬슬 따라가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오래 걸릴 거야. 너희들이 느려서가 아니라 내가 수업하는 속도가 느려서. 어쨌든 그래도 충분히 1월 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2월 달에 수투로 갈 거고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수능용으로는 수투입니다. 원래는 수1은 사실 숙제로 나가고 수2를 설명하면서 천천히 따라가는 교재에서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근데 이제 수1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러 내가 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1월 달에 수1, 2월 달에 수2 해서 마무리 지어 봅시다. 알았죠?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 마지막 개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하는 것들 다음 단원부터는 분명히 조금씩 나올 거고, 특히 그게 극대화되는 게 아마 삼각함수로 가면은 늘어날 거야. 너희들이 좀 뭐랄까 외웠으면 하는 파트들이, 또는 너희들이 까먹어서 이것 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파트들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따로 잘 정리를 해서 마지막이다,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개념 정리, 공식집 좀 만들어 봐봐. 삼각함수에서 할 얘기 되게 많고, 오케이? 뭐 수능용에 맞출 거라서 너무 세부적인 유형, 그냥 지엽적인 문제들은 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뺄 거니까 충분히 너희들 다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나중에 또 수능 앞두고 있는 3학년 여름방학쯤 돼서 저 지금 수원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지금 개념 정리해도 되나요? 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해놓으세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첫 단원 너희들이 해봐서 알지만.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수능용이랑 거리도 멀고 해서 우리 교재 자체도 내용도 되게 적고,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능 중킬러까지 넘어가는 단원들이니까 좀 잘 집중해서 수업 따라갑시다.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 저는 항상 따라. 전 잘못이 없는데. 네 이름이 뭐야? 저요? 어. 그러게요. 그게 네 잘못이야. 그리고 오늘처럼 쉽게 하는 수업 아니다, 우리. 알았지? 아, 그래? 오늘보다는 어려워. 지금 단원 자체가 쉬운 거지. 이 교재 그래도 쉬운 4점, 4점까지는 나옵니다. 모의고사 문제. 알았죠? 그리고 내가 수업 중에 푼 거는 쉬운 것만 푼 거야. 설명용이랑 연결을 시키려고. 실제로 풀어보면은 이거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집중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았지? 남은 24문제, 25문제 중에 나머지는 다 숙제. 네, 25분까지요. 그 뒤에는 이건 뭐예요? 이건 선택해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따로 시간 될 때 마지막에 따로 할 거야. 그거는 그냥 모의고사.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잘 가요. 네, 잘 가요. 하기가 싫어요. 꺼져. 어.
아! 아니겠요. 꺼져. 저한테는 왜 그래? 잘 가라.